예, 오늘 여러분께 상세하게 분석해드릴 네 분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그리고 심리학 박사시죠. 최창호 박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골프 치십니까? 치시죠? 네. 예, 치시죠? 네. 치시죠? 잘은 못 칩니다. 아, 어쨌든 치긴 치잖아요. 예. 치시죠? 예. 예, 저만 안 치는군요. 예, 저만 안 쳐요.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네. 근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 골프 쳐다. 열심히 쳐도 된다. 물론 이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전제 조건이겠죠. 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정부에서 마치 골프 못 치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고요. 문체부 장관부터 치기 시작하죠. 그냥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는데 모든 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또 예, 박근혜 대통령 열심히 문체부 장관부터 치기 시작하라는 등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눈치 봐서 골프 못 치는 공직자들이 많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 보고 안 쳤는데 이제는 치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 박사님. 일단 우리나라 골프장이 이제 엄청 400개 이상 넘어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회원제나 그런 데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이 골프 인구가 많이 줄고 외국으로 또 많이 나간 데다. 올 이제 10월에 프레지던트컵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치하니까 거기 명예 대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잭 니콜라우스 골프장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비싼 골프장이에요. 송도에 있는 건데. 난 잭 니콜라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잭 니콜라우스가 설계를 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위치도 그렇지만 비싸기도 하고 명예 대회장을 맡았으니까 골프가 활성화돼야 또 분위기도 이제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명확성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치라 말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들 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선 수석들이 바쁜데 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치라는 건지 활성화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금지령 그런 거 없으니까 주말이나 시간 있으면 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해석들이 분분하잖아요. 대수비 회의를 골프장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 쳐도 됩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라든가 절대 그렇죠. 골프 치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청와대 계신 분들 제가 이 과거부터 좀 아시는 분들 보면은 골프 칠 시간 없어요. 네. 예. 뭐라고 보세요, 우리? 아니, 우선 저도 골프 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우리 또 제가 안 친다 그래가지고 또 그러실 게 없어요. 아니 진짜예요. 정말 골프장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대통령께서 아마 골프를 안 치실 겁니다. 예, 안 골프를 안 치시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 여성들이 좀 그렇고 아니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이 골프를 치는 분들에 대해서 골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고요. 골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조금 부정적인 면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법조인이니까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안 그런 골프장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접대 골프 이런 문제가 그게 문제죠. 예, 그게 거기서 문제였으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게 카트를 타고 가면 그렇게 친해진대요. 그리고 난 오래 안 타봐서 걷게 모르겠는데. 되니까 오래 걷고 예. 오래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정말 한 반나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고 옛날에는 특히 도청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없어졌는데 유명한 음식점 가면요 테이블에 아니면 종업원들이 말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서 캐디도 따로 있을 때 이제 두 사람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는 이제 그 도청이나 이런 게 어렵거든요. 감청이나 이런 게 도청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일부 저도 좀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있는 게 아닌가. 접대 골프라는 게 근절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근절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면 때문에 김영란법까지 나오게 된 거기도 그런 면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들 중에서도 MB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YS도 그렇게 하셨던 거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얘기하셨던 건데 그쵸.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대책은 마련하되 또 뭐 골프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또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너무 또 규제를 많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일로요. 이 공직자 골프 금지령은 이제 풀린 걸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한 발 더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개별 소비세가 붙어 있습니다. 세금. 이제 예, 세금이 한 뭐 23,000원 되는데 골프장 거기 예, 골프장 그린피 한 그 정도 금액이 붙어 있다. 개별 서비스 붙고 좀 골프장은 특히 재산세도 더 많이 때리고 종합 부동산세도 높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대통령 말씀이 이게 그런 거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와서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다시 또 등장해가지고 세금은 절대 아니다. 여기까지 말은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멘트를 통해서 적어도 공직자 골프 금지령은 풀린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상징적인 근데 말도 있겠죠. 골프를 열심히 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아 저도 배우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2010년에서 11년을 기점으로 골프장의 경기가 급 강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하고 2012년과 14년을 넘어오면서 접대 골프라는 개념도 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회장님들 데리고 골프 접대 골프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골프장들이 지금 거의 적자 상태에다 완전히 막 죽어가고 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마 뭐 겸사겸사 상징성의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가 이제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한 골프장당 보통 퍼블릭 18홀만 해도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세금을 내거든요. 1년에. 결국은 그 사업들이 안 되고 망하면 캐디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골프장도 어려워지면 세금 재원도 고갈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근처에 뭐 여러 가지 상권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골프 문화가. 골프가 이제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어가는 것은 미국도 지금 골프장 대신에 축구 골프가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뭐 이렇게 한다고 엄청나게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분위기라도 그렇게 좀 만들어 가자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예. 예전에 수사하실 때요. 네. 이 부패 뭐 부정 부패 많이 저거 했을 때 예. 실제로 골프장에서 맞습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역대 대통령들께서 뭐 예, 골프장 가는 걸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뭐 김영삼 대통령 때는 뭐 못하겠고요 내놓고 그랬어도 못하는 분위기에서도 사실은 아주 고위공직자분들은 동선이 다 파악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못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예야 뭐 저 이런 그 공무원들은 사실 자기 장 끌고 가고 남의 골프백 들고 가서 했습니다. 하면서 예약자 골프- 다른 사람 입으로 예, 예약하고. 거기서 이제 뭐 로비하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댕기고 있고 뭐 룸사롱 가서 술 먹는 그런 문화는 이제 지났고 골프로 예. 다 노비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거 많이 사실 적발이 됐었고요. 사실상 이제 감사원 쪽에서도 또 경찰 협조 받아갖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골프를 굉장히 즐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골프채를 이렇게 메고 다니 어깨총처럼.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골프 그렇게 많이 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 예. 대통령은 테니스. 테니스죠. 예, 테니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니 왜 그게 더 인상이 많이 박혔냐면 아이 드라이브 이거 있잖아요. 아, 예. 부시 대통령. 예, 카트. 네. 그때도 골프는 아마 안 치시고. 네. 일단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많이 아, 쳤죠. 전두환. 지금도 뭐 지금은 건강이 안 좋지만은 은퇴 후에도 4팀 정도를 부킹하고 앞 뒤팀 빼서 6팀을 예약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뭐 회자가 됐고 내 드라이브 거리가 아직도 230야드야 해가지고 그런 거 자랑도 하시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부부 동반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치는 분이 안 치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안 쳤고 후반에는 조금 이제 치는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YS 같은 경우에는 원래 JP하고 만나서 합당 얘기도 하면서 그분이 골프 쳤잖아요. 좋아하는 건 아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에피소드는 드라이브를 치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골프에 대해서 악연이 돼서 아주 많이 이제 그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분 항상 이게 진짜 그 딴 사람 이렇게 이거 해주기 위해서 그냥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쳤다는 거예요. 아마 김영삼 전 그 폼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폼이 가장 좋았다라는 게 예. 프로ፌ서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배웠지만 우리 보통 골프 폼은 막 배우다가 망치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아마 배웠고 권양숙 여사가 또 골프를 잘 치셔가지고 이제 같이 전수해주면서 이제 늦게 이제 골프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컸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이 장타자 뭐 하여간 무슨 승부사처럼 쳤고 실은 어떤 대통령다운 폼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유명한 원퍼팅 오케이가 있는데 필드에 딱 올라가시면 모르시죠? 모르죠. 퍼팅은 단 한 번이다. 필드에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의 퍼팅을 하지 않는다. 자신은 원퍼팅으로 족하다. 어떤 이런 대통령다운 기계를 보였던 거는 또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어쨌든 근데 이 공직자들의 골프 문제 이게 사실 도마 위에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고 대통령 되신 분들 중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없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직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신 것 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근데 말이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또 한 가지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 축하난 혹시 보셨어요? 그 축하난 얘기? 예? 일단 아니, 설명 좀 해보세요.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난을 좋아하신다. 아니, 난을 좋아하시는 제 게 고등학교 아니라 동창이 난 농장이에요. 네. 소개해드렸어요. 아니고 축하난이 사실은 이제 원래 당직에 취임하면 축하난을 현직 대통령들은 다 보내주십니다. 네. 보내주시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 받진 않았다고 하는데 생일이 되면 보내주십니다. 생일날 이제 받으셨어요? 예, 예, 받았죠. 예. 근데 왜냐하면 그 얘기 청와대 말씀하시는 온실에서 키우는 난이 따로 좀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도 보이는데 저 종류가 저도 난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테가 둘러져 있거든요. 예, 예, 하얀 저게 테가. 예. 그냥 밖에서 들여오진 않고 아마 제가 전임 정부에서 듣기로는 또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청와대 온실에서 좀 키워서 특별히 보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했는데 원래 그래서 공직에 당직에 취임을 하면 대통령께서 축하난을 저렇게 보내주시고 그걸 보통 정무수석이 보통 많이들 갖다 주시는데요. 이번에 김무성 당대표와 그리고 유승민 신임 그 원내대표에게는 정무비서관이 와서 전달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아마 좀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게 사실 이완구 원내대표실에 수석이 왔죠. 그때는 정무수석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수석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새로 취임하시면 보통 수석 비서관이 와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었으니까 조금 시간이 안 맞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청와대에서 계속 내려오는 의전이 있습니다. 항상 의전이 있으면 그 의전을 맞춰줘야 오해의 여지가 없지 의전을 안 맞춰주면 그러니까 외교나 청와대나 이런 건 프로토콜이 있으면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항상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사이가 나쁜가라고 그런 의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의전은 일관되게 하시면 어떨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객 만족이나 삐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소한 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아, 연말에 친박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김무성 대표 안 불렀죠. 난 그런 거 조금 이제 정무비서관이 보내주죠. 그러면 야, 날 약간 좀 무시하는 건가? 나는 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최 박사님. 예. 아, 부부간에도 큰 거 가지고 싸우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대부분 싸움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 겁니다, 원래. 아니, 내가 한 거를 왜 짜다고 그러냐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맨날 밖에서 뭘 이렇게 처먹고 돌아다니길래 집에 가면 반찬 투정을 하느냐,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난 관련해서 약간 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가 제가 보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2일 날요.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실은 가장 먼저 조윤선 정무수석이 당일날 가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가려고 근데 그때 난을 들고 가겠다. 그때 이제 난을 들고 가겠다는 네.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때 유승민 날 대표가 갖고 오죠, 그러면.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막 내일 와라.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번에는 안 간 거죠. 이제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보낸 건데 좀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무성 대표는 저 비서관이 보냈는데 원내대표를 수석이 찌러 갖고 와도 그것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네? 겁니다. 일정도 안 맞고 하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태도로 보여야지. 그러면 그 전에는 뭐 그 최경환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에겐 정무수석이 가서 다 난을 전달하고, 근데 김무성 당대표에게는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전달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다시 또 정무수석이 갖다 드리면 그러면 정말 김무성 대표만 그 정무비서관한테 받으니까 정말 그렇죠. 의전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당대표가 가장 높은 의전서열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정이 안 맞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럼 정무비서관이 가는 게 그래도 이제 그럼 일관된 태도로 보이자 일관되게 이렇게 좀 약간 무시하자. 아니 무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근데 또 그거는 역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조수석이 가려고 그러다가 유승민 대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갔는데 또 받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를 비워가지고 안 받아줘서 빈 집에 사무실에 갖다 놓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받는 사람도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이 또 성의 없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통 문제 하는데 이거 하나 이거 뭐 전화해가지고 약속 시간 하나 못 잡고 아무리 글쎄 말이죠. 바쁘더라도요. 네. 그 정도 의전이면 뭐 5분이면 될 수 있는 시간인데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되지 않나 싶어요. 아, 예, 저는 계속해서 사실은 당대표, 원내대표에게는 정무수석이 계속 전달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김무성 당대표에게 정무비서관이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번엔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럼 정무수석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전은 기존의 정부와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 생일 때 김무성 예, 대표의 예, 생일이나 예. 이 생일 때는 수석이 가면 돼요. 아, 그게 진짜 좋은 정부입니다. 생각이세요. 그런 게 정부예요. 좋은 예, 생각이세요. 이거 혹시 보고 계시면 좀 참고를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걱정이 생일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빨라야 되는데. 또 그것도 예, 있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나갔고요. 지나갔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참 알겠습니다.